그 날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실습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직접 할 게. 여기 써 있죠. 데이터, NoSQL, 뭐 파이어베이스.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좀 덜 설명하도록 이제 일단 만들었고요. 혹시나 이제 뭐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게임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란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데이터가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 저는 뭐 이 사실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말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아무튼 그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딱히 의미가 없죠. 데이터를 처리하여 나온 결과가 정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게임을 만든다. 근데 데이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 뭐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죠. 여기 있고 여기 값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게임 안에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종류가 아이템이면은 어떤 처리를 하자. 종류가 네임이면은 화면에 띄워주자. 뭐 이런 처리를 해줘야 그 실제로 게임에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앞으로 아마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가 이제 애니고 다닐 때는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셨나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3학년 과목이구나.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면은 뭐 오늘도 사실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깊게 다루진 않아가지고 네, 아마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네, 듣지 않으셨어도 괜찮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뭐 통합하여 관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제가 써놨죠. 네, 여기 RDBMS와 뭐 NoSQL 나누지 이거는 뭐 진짜 뭐 좀 크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접할 만한 분류에서 이제 좀 나눠 본 거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엑셀 많이 쓰시잖아요. 엑셀을 이제 보시면은 화면이 이게 전체 화면이어서 아마 이것도 보일 텐데 네. 어, A1, 자, 네, 지금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거 아니라서 여러분 3학년 데이터베이스 과목 때 뭐 더 공부하실 거니까 네, 이런 형태의 보통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NoSQL은 무엇이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NoSQL이라고 부르는데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이제 더 많아서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거고 NoSQL은 이제 그 자체 그 이름 자체로는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는 방법에 뭐 종류 그러니까 특징에 따라서 나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자꾸 끊겨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에 뭐 특히 인디 게임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들은 AWS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이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립니다.
이제 제가 또 해놨죠. AWS는 아마 좀 여러분이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파이어베이스 정도는 이제 써본 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써보신 분이 있나요? 채팅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쓴다면서 왜 게임, 특히 인디 게임에는 NoSQL을 많이 쓰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보니까 딱 정해져 있었죠. 뭐 행, 열 이렇게. 그래서 뭐 조인이란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테이블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처럼 다른 테이블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이블의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크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테이블의 정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느린 속도로,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제 느린 속도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거는 일단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중에 느린 속도를 이제 개선하기 전에서 뭐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또 데이터베이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는 걸로 이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NoSQL은 뭐 SQL문만을 쓰지 않는다. 해서 이제 뭐 No Only SQL 해서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SQL문을 쓰지 않고 성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다른 테이블과의 뭐 관계를 쌓아서 관리한다. 이런 건 딱히 아니고 관계를 이제 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 쓰고 싶다, 이게 익숙하다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필수는 아니다. 그 정도. 여러분도 아마 지금 수업 자료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같이 보고 있을 텐데 하나씩 이제 넘겨보면서 좀 오늘 뭐 어떤 걸 할지 뭐 참고하셔도 좋고요. 네, NoSQL 유명한 걸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몽고DB라는 게 있는데 몽고DB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 NoSQL의 장점이 무엇이냐? 수평적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샤딩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수평적 확장성을 가진 DB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뭐 여기에는 딱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뭐 다른 테이블이 또 있고 얘의 키를 걔한테 줘서 그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때 뭐 이럴 때가 있을 건데 이제 NoSQL은 그렇게 이제 뭐 결합도가 엄청 끈끈하게 짜여지지 않고 보통은 이제 결합도를 느슨하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이 이제 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늘려야 할 때 여러 개의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여기까지는 수업에서 아마 직접 해보진 않을 텐데 그냥 뭐 일단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종류. 종류도 이제 우리가 쓸 거는 도큐먼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쓸 건데요. 일단 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이름처럼 키와 밸류의 한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 딕셔너리 C샵에 여러분 유니티 많이 쓰실 거니까 C샵의 딕셔너리라는 이제 자료 구조 아시나요? 네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레디스나 뭐 아마존 다이나모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대표적으로 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딕셔너리 쓸 때도 되게 탐색이 빠르잖아요. 보통 이제 상수 시간 안에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도큐먼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인데,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키와 도큐먼트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진지하긴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옛날에 만들고 있던 건데, 이거 이제 도큐먼트 형식의 이제 제이슨 파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또 키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는 이제 또 키를 가질 수 있다기보다는 이거 한 블럭이 또 생긴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키가 있고 그 안에 값이 있고, 키가 있고 그 안에 값이 있고, 네,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뭐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뭐 예시로는 뭐 XML,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JSON,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도큐먼트 내에서도 이제 새롭게 뭐 키 도큐먼트 형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보시면은 뭐 도큐먼트 내에서도 키 안에 새롭게 키 도큐먼트 형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좀 이제 불편하지 않냐, 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뭐 직접 읽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읽어서 수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자동화된, 여기도 하나 보면 있을 텐데, 네, 자동화된 작업이 이거를 읽고 쓰는 거를 모두 대신해줍니다, 보통은. 혹시 제이슨을 써서 이제 제이슨이나 이제 뭐 CSV, 아니면 그냥 텍스트 파일, XML, 이런 거 써서 이제 게임 만들어 보신 분이 있나요? 보통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그냥 읽어오거나, 아니면 뭐 읽고 쓰거나, 읽고 써가지고 뭐 플레이어의 저장 상황을 이제 정리한다던가, 세이브 파일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뭐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겠죠. 혹시 뭐 써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이슨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 안 써보셨더라도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네,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그냥 이제 NoSQL에서도 이제 광기형 데이터베이스처럼 행과 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냥 뭐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그냥 키, 뭐 value, 뭐 다른 값, 이렇게 해서 111-0000 아이템 2-00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키값이 똑같죠. 그리고 컬럼 값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컬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인데, 자동으로 추가된 컬럼을 관리하여 이제 밸류를 추가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1110000에 네임을 그 밸류 2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널이 반환이 될 거고, 1110000에 아이템을 참조하고 싶을 때는 뭐 이 값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그 NoSQL을 사용하고 싶을 때 추천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가져올 수 있는 DB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창 요즘도 이제 좀 많이 뜨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분산 처리 같은 분야가 되게 이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야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SNS의 친구 알고리즘 이런 거에 사용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오리엔트 DB가 좀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거를 아무래도 게임에 쓰기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은 없어서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혹시 CSV 파일이라고 이제 써보시거나 뭐 뭔지 안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값들이 있고 그 사이에다 컴마가 있죠. 이렇게, 네, 값들을 이제 컴마로 관리해준다 해서 뭐 컴마 베이스드라고 해서 CSV라고 합니다. 보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값들이 다 이제 콤마로 관리돼 있으니까 이 값들을 쓸 때는 그냥 콤마만 떼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엑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텍스트 파일로 직접 써야 되는 거냐? 아니죠. 지금 확장자도 보면 CSV입니다. 직접 데이터를 추가하기 좀 그러니까 적당한 엑셀 문서를 하나 열어서 이거를 변환을 해볼게요. 보면은 파일 형식에 뭐 CSV가 있죠. 지금 군더더기들이 있어서 완전 이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지금 위에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 이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데이터가, 문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CSV 파일이 생겼고 이거를 뭐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아마 이렇게 열면 엑셀을 열리겠죠. txt로 바꿔서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어떻게 저장돼 있나. 열려 있어서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문서가 이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 이제 엑셀에 셀 안에 있던 값들이 이렇게 컴마로 나와서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냥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txt로 적고 CSV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같은 걸로 작성을 해서 CSV를 바꿔도 되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수업에서 쓸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이슨이라는 포맷인데, 이 제이슨이라는 포맷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도큐먼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따르고 있죠. 혹시 그 제이슨이라는 거를 진짜 게임에 적용시켜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좀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어, 네, 뭐 일단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없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이슨 지금 보시면은 키가 있고 값이 있는데,
이 값들에 어떤 값이 올 수 있느냐. 일단 문자 데이터, 스트링이 올 수 있고요. 숫자, 넘버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린, true, false 올 수 있고요. null, object, array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은 뭐 일단 중괄호로 감싸고 있죠. 중괄호로 이제 감쌀 수 있고요. 이 중괄호로 감싸면 이런 오브젝트 형태의 데이터가 올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레이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거죠. 아마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아마 이게 한 블럭이고 또 이거 아래에 한 블럭이 또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대괄호가 오면은 어레이가 온다고 보면 되고 중괄호가 오면은 오브젝트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뭐 게임에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들 있죠. 어떤 플레이어의 아이디, 캐릭터의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이동 속도라고 합시다. 공격 속도, 뭐 이런 값들이 있을 때 혹시 얘네는 각각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될까요? 뭐 종류가 스트링, 넘버, 뭐 불린, 뭐 오브젝트 어레이 이런 거는 좀 냅두고요. 세팅에다 좀 적어주실래요? 아이디는 어떤 걸 쓸까요? 제가 이 중에 넘버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얘 넘버를 쓰겠죠.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넘버를 주셨는데 아이디는 보통 스트링을 많이 써요. 뭐 넘버로 하면은 클린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스트링을 쓰는 게 일단 뭐 넘버로 할 이유가 딱히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 111-000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 없고요. 000001 이런 형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크기를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는 이제 보통 스트링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굳이 이제 타입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이슨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XML을 먼저 보고 제이슨의 장점을 볼게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이제 뭐웹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할 텐데 XML은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있고 열고 닫고 있고 열고 닫고 있고 네, 이제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왜 써야 되냐 라고 보면은 제이슨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란 이제 질문, 뭐 제이슨 하나로도 다 저장을 할 수 있지만은 프로젝트랑 이제 관리하려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뭐 어떤 걸 이제 써야 될지가 좀 다른 거고 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뭐 어쨌든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은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어떻게 쓸 수 있냐? 깃허브에 좀 들어갈게요. 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 너무 옛날 프로젝트에 좀 부끄럽긴 한데 엄청 옛날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 봅시다. 어디 있더라? 저것도 제가 이제 만들다가 안 만든 게임인데 제가 또 컴퓨터를 굉장히 안 하다가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죠. 아 이거 아니네요. 아 맞나 이거? 아 아니네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맞네요. 봅시다. 데이터 아니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제 직접 만든 그냥 그 애니메이션 그래프라고 이제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 방식인데 그냥 그거의 정보를 담을 때 XML을 썼어요. 제이슨처럼 그냥 뭐 키 도큐먼트 이걸로 키 밸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뭐 글로벌 베리어블에 어떤 거를 어떤 값으로 하겠다.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글로벌 베리어블에 어떤 값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브랜셋을 새로 만들고 조건문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조건문 검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거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냥 딱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조건문 검사 같은 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고 키 가져오고 또 값 저장하고 이거는 그냥 컨트롤러 입력 해놓은 거. 뭐 프레임 이벤트 점프가 트루일 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저희가 이제 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코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좀 실험적으로 쓴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키 만들고 닫고 안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제이슨을 쓸 건데 이제 제이슨을 어떻게 이 지금 키 밸류 형태로 다 나눠져 있는 거를 어떻게 읽어와서 어떻게 그 클래스로 집어넣을 것이냐. 뭐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변수가 스트링 타입으로 뭐 타입 아이디 애트리뷰트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클래스 안에 그 필드로 다 넣어줄 것인가. 하지만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한 몇 줄 써주면 돼요. 한 두세 줄 써주면 돼요. 그냥. 유니티 엔진에서 이제 쓰이는 제이슨 유틸리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튼 소프트에서 만든 제이슨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래 거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굳이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니티 엔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위에 걸 많이 씁니다. 저걸로도 뭐 부족하건 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이 되게 괜찮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네, 저는 위에 거를 많이 쓰고요. 이번 수업에서도 위에 거를 쓸 거예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을 어떻게 쓰는가. 지금 뭐 형태 보시면은, 유진 구문이 추가됐죠? 실제로 있는 제이슨 파일을 읽어올 거니까, system.io 추가했고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죠. 입출력. 그다음에 뭐 문자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 텍스트도 뭐 유진 구문을 추가해줬고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새로 제이슨 헬퍼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줬는데 저희가 뭐 제이슨을 읽고 쓰고 할 때마다 뭐 일일이 제이슨 유틸리티를 불러서 뭐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해주고 뭐 그 파일에서 제이슨 파일을 열어주고 그연 제이슨 파일을 제이슨 유틸리티에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일일이 하기에는 코드도 좀 이제 안 이뻐지고 귀찮죠? 제일 큰 게. 그래서 이런 유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이름을 그냥 제이슨 헬퍼라고 지었고요. 이 시스템 다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냥 직렬화라고 해서 어 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냥 지금 이 클래스를 이 제이슨 헬퍼가 나중에 제이슨 읽어왔을 때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게 뭐 그런 작업을 한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네, 딱 그 정도만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붙여줘야 나중에 여기에 딱 값을 넣어줄 수 있다 정도만 지금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퍼라는 클래스를 이제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코드를 막 엄청 곱씹어 볼 필요는 없어요. 형태라서 그냥 뭐 파일을 열고 여기까지는 그냥 C샵이랑 똑같습니다. C샵의 기능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파일 스트림을 열어서 뭐 어떻게 한다, 읽는다, 그리고 다 읽고 닫는다. 그 다음에 그 뭐 저장한 거를 여기다 넣고 UTF 파일 형태, 한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형태로 뭐 넣어서 스트링 데이터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가 스트링으로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이슨 유틸리티에 아까 만든 아직 안 만들었네요. from 제이슨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불러서 이거를 리턴해주면은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건 진짜 토이 프로젝트라서 코드를 신경 써서 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쓰고 있나?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스트링 딱 박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캐싱을 해서 쓰세요. 아무튼 이렇게 뭐 패스를 주면은 여기에 이게 지금 카드 인포라는 스트럭트 형태로 변환이 됐죠.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파일을 읽고 그 읽은 데이터를 토대로 제이슨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제이슨 파일이 들어있는 위치 하나만 주면은 어디 있지? 제이슨 파일이 들어있는 위치 하나만 주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넣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는 어차피 여러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 일단은 따라치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이거의 뭐 근본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이 제이슨을 일단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from JSON 그냥 JSON 유틸리티에 있는 from JSON을 씁니다. 끝. 이거는 이제 유니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할 게 없어요. to JSON 이거는 보시면은 클래스 형태를 저장을 하는 거죠. 어, 제가 아마 에디터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에디터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저장을 할 때 쓰는 건데 뭐 에디터 같은 걸 이제 만드셨으면은 에디터에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 음, 에디터에서 그 제이슨 파일을 덮어 씌우고 새로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은 어 게임을 하는데 지금 세이브 파일이 있고 그 세이브 파일을 덮어 씌우고 싶다 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반대로 뭐 클래스나 스트럭트 형태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여기 프리티 프린트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이슨 파일이 저장이 될 때 그냥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이 프리티 프린트라는 옵션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저장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더 보기 좋고 나중에 이제 혹시 제가 뭐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피드 여기는 스피드가 없지만 스피드를 20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거를 좀만 늘리고 싶어. 근데 늘릴 때마다 에디터를 키기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프리티 프린트라는 옵션을 켜놓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이거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켜지는데 오래 걸리네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에디터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다 어떻게 넣는지 그 정도만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컴퓨터가 좀 이거를 6년째 쓰고 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켜지긴 했네요. 봅시다. 이거는 그냥 폰트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제이슨 파일이 있겠죠? 제이슨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복사만 해놓을게요 일단. 이 파일을 토대로 게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값이 수비, 뭐 철의 파동, 부메랑 칼날, 이중 타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값들을 토대로 불러와서 그 게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중 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수정을 해놓고 안 고쳐서 에러가 났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킨 지가 2달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메인 게임에는 지금 잘 써지는데 에디터를 안 쓴 지가 좀 돼서 아무튼 이렇게 쓴다. 실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한 사정이 길어가지고 이거 보는 1시간이 됐는데 네, 다음 시간에 좀 제이슨 파일 만들고 한번 같이 이제 적용해보는 그런 토대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이제 수업이 아마